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바로 보내셨습니까? 이 조국 후보 때문에 연일 아주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조국 후보의 딸이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후보 본인도 문제입니다. 본인이 대학 교수에 임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 아들도 학교 폭력, 이게 갑질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 교수 임용을 좀 보겠습니다. 울산대에 들어갔는데요. 92년 3월달에 울산대에 들어갔는데 이때 박사 학위가 없습니다. 이런 유수의 대학에 석사 자격으로 전임 강사로 임명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그 석사 논문 자체도 지금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연구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됐나 하고 보니까 연구 논문이 한 건도 없습니다. 92년 3월 기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거의 모든 대학의 대학 교수 이 모집 요강에 보면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장 중요한 연구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이 그냥 임명이 된 겁니다. 논문이라고 딱 한 건 쓴 게 있는데 그게 법학 논문이 아니고 역사학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법과대학에 임명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는 와중에 이 조국 후보가 모 정치권 인사에게 임용 청탁을 했다는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 2000년 3월 달에 동국대로 가는데 이거는 이 산호맹이 사면 복권된 지 1년 만입니다. 당연히 산호맹 전력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도 또 임명이 됩니다. 이때 참고로 그 조국 후보가 그 산호맹으로 구속될 때 함께 구속됐던 6명의 피고인들 중에 2명이 또 공교롭게도 동국대 학생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박사 학위는 취득한 이후로 되어 있는데 그 논문조차도 또 지금 표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울산대에서 교수를 한 것이 실제적으로 2년 정도 교수 경력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드디어 진출을 합니다. 이때도 논문을 좀 살펴봤는데 임용일 이전 3년간 학술지에 쓴 논문이 5건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문제는 서울대입니다. 울산대에서 서울에 있는 동국대로 드디어 이제 서울대로까지 임명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나 알아보니까 안경환 교수가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다른 교수들이 극구 반대하는 가운데 이를 물리치고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는 안경환 교수의 조교 생활을 했습니다. 90년에서 91년. 이런저런 인연으로 인해 안경환 교수의 도움을 받고 그에 대한 보은인지 2017년에는 안경환 교수를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는 한인섭 교수도 또 도움을 줍니다.
당시 서울법대 교수였는데요. 이 조국, 안경환, 한인석 모두 고향이 부산 출신이라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지난해 이 한인석 교수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한 교수의 배우자인 문경란 씨는 금년에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에 또 임명이 됩니다.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좋은 인사가 아니라고 부인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세 명이 서울법대 좌경화를 이끈 좌파 3인방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2008년에서 2009년 2년 동안 안경환 씨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또 조국은 그 인권위원으로, 한인석 교수의 배우자인 문경란 씨는 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이 삼총사가 동시에 재직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침 오늘 서울대에서 이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이 조국 후보의 휴직 신청, 이것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이미 복직 신청이 접수됐기 때문에 복직이 된 상태고, 또 지금 휴직 신청을 해서 이거를 지금 심의를 하는 모양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 교수를 한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교수직에서도 휴직이 아니라 아예 사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법대 동문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이렇게 휴직 신청이 지금 벌써 두 번째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들어갔을 때 한 번, 이번에 지금 두 번째인데, 두 번씩이나 휴직 신청을 받아준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받아주더라도 두 번은 없다는 것이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다른 대학의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당 정종섭 의원은 장관으로 갈 때 역시 휴직 신청을 한 번 했는데, 나중에 20대 총선에 나올 때는 그냥 사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돼서가 아니고 이미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사직을 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서울대 촛불 집회에서도 학생들이 이런 폴리페서를 물러나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로스쿨에 교수 TO 하나만 잡아먹고 학생들의 수업분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 측은 앞으로도 어떤 이런 잘못된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번 휴직 신청을 불허하기 바랍니다. 이 조국 후보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누가 먼저 제기한 것이 아니고 후보 본인이 먼저 거론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7월 5일 날 이 조국 후보가 여당 의원들에게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그 문자 내용 중에 아들은 고교 시절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부모가 갑질하여 덮었다고 하는데 뭐 이래저래 해서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 무근이라는 그런 취지로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셀프 해명을 해서 또 빈축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2012년 4월 27일에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
여기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A 외고 학교 폭력 사례가 자세히 보도가 됩니다. 2012년 4월 27일자 양신문에 보도가 되는데, 그 보도를 보면 여학생들이 어떤 성적인 모욕, 또 폭행 위협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 사건이 그렇게 된 그 단초가 된 것은 학교 내에 부정행위가 있어서 그것을 선생님들에게 일러 바친 것으로 의심되는 여학생들을 집단으로 괴롭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부정행위나 그 학교 폭력 가해자에 이 조국의 아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A 외고에 당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을 좀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당시 조국 후보는 그 스스로 보냈던 문자에서 관련 기록을 다 가지고 있다, 자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학폭위 회의록을 제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과연 이 아들이 가해자였는지 피해자였는지, 아니면 가해자였다가 피해자로 됐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이 기자회견을 하러 나오기 직전에 조국 후보가 뭐라고 또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대상이 이미 된 사람이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분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 저는 궁금하지도 않고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런 논란을 끌지 말고 사퇴하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아까 얘기 나왔는데 박정희 대통령 아시죠? 그 사위입니다. 저하고는 형 동생 관계인데 제가 나와서 한마디 해라. 오늘 말뚝 얘기는 하지 말고. 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갉아먹는 존벌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가치를 갉아먹는 존벌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강행은 조국이 대한민국 학생들의 가슴에 이 어마무시한 쇠말뚝을 박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에 이 어마무시한 쇠말뚝을 박은 것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오늘 조국에게 말하노라. 조국은 오늘부로 조국이 아니라 조정아니라. 조국의 딸 조미는 오늘부로 조유라다. 조국은 조국의 가슴에 조국이 없습니다. 조국의 가슴엔 오직 저주의 쇠말뚝만 박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사태 특검 실시 촉구 농성에 들어가며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애국 국민의 이름으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 조국과 그 가족의 불법 비리에 대한 특검 실시를 요구한다. 우리는 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다.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이용해 나라의 운명을 백척간도의 절벽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도박을 자행해 오더니 마침내 파렴치한 기생충
조국을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조국은 그동안 제 혼자서 세상의 도덕적 기준인 양 행세하더니 뒤로는 온갖 불법과 부도덕을 저지르며 이 사회의 특권과 부를 도둑질해왔다. 공공기관인 사학재단을 이용해 국민 세금을 도둑질했으며 위장이용 위장 전입, 학적 세탁 등 그 자신이 반사회적 비도덕적 행위라고 맹비난하던 그 행위들을 눈 하나 깜짝 않고 꺼리낌 없이 자행하는 이중인격적 행태를 취해왔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스스로에게 가장 엄중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대담하게도 그 자리가 주는 권력과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개인 재산을 축적했다. 점입가병으로 자기 자식의 논문 실적을 위조해서 시험 한 번 안 치르고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게 하고 남이 받아야 할 장학금까지 가로채는 등 자기 가족의 부와 지위를 대물림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범한 이 나라의 부모와 자녀의 마지막 희망인 교육 사다리를 치사하고 잔인하게 발로 차버렸다. 조국 후보자는 원래부터 산호맹이라는 해방 후 가장 잔인하고 극렬한 좌파 조직 출신으로 그 이후 단 한 번도 전향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한 바 없다. 더욱이 지난번 민정수석 시절 문재인의 위임을 받아 사회주의적 헌법 개정을 추구하다 실패한 바 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가 국시인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혀 부적합한 인간이다. 조국의 후보자 지명 이후 터져나온 그의 검은 가족사는 그가 사상적 문제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통산적인 양심조차 없는 인물이고, 법무부 장관은커녕 일체의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증언하고 있다. 조국이 가야 할 곳은 청문회장이 아니다. 감옥인 것이다. 문재인은 더 이상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당장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 철회하라. 만약에 국민 뜻을 무시하고 조국을 임명한다면 그 순간 문정권에 대한 이 나라 애국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엄중히 경고한다. 경고한다. 국회는 조국 가족의 불법 사기 행각으로 인해 더럽혀진 사회 질서를 정화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특별검찰을 임명하여 조국과 가족의 과거 행적을 전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하는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 2019년 8월 26일 대한민국 수호 비서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여러분,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깜깜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 조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이 대한민국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느냐. 조국이라는 자가 민정수석으로 저 청와대에 앉아서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모든 정보기관과 공안기관과 권력기관, 그리고 대통령과 그 친인척의 특별감찰 역할, 그리고 모든 공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공직의 기강을 다 틀어쥐고 있는 이 조국, 그런 조국이 과연 대한민국의 최악의 기생충이었더냐.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는 조국이가 빨갱이인 줄은 알았습니다. 조국이가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의 징역을 받고 빨갱이다는 것은 다 이미 대한민국 재판부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판결문도 다 있습니다. 조국이 빨갱이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더러운 빨갱이인 줄은 정말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빨갱이, 그리고 이런 기생충, 우리 황금종려상을 받은 칸느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그 기생충 가족 여러분 보셨죠? 그 기생충 가족보다 더 흉악하고 더 역겨운 이 더 범죄자, 지금까지 어떤 범죄보다도, 어떤 기생충보다도 더 흉악하고 더 더러운 기생충 가족이 우리 대한민국 공직자를
다 쥐고 있었다. 다 검증하고 있었다. 그가 한 공직의 검증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가 움직인 이 검찰 어떠했겠습니까? 이 경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공직자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빨갱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기생충이라는 것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 빨갱이는 뽑아내고 이 기생충은 박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동의했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려대학교 학생이 촛불을 들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이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부산의학전문대학생, 부산대학생도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웅동중학교도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젊음이 볼 때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자신들의 미래가 깜깜하다는 것을, 이대로는 자기들의 미래가 더 이상 구역질 나는 이 대한민국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도, 우리 아까 어르신들 비판 많이 하시지만 우리 언론도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장, KBS, MBC 사장이 아니라, 국장이 아니라, 그 데스크가 아니라 바로 일선을 뛰는 언론인들이 야, 이거 너무하다, 해도 너무하네. 이제 자유 언론은 취재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위에서 아무리 짓누르더라도 짓누를 수 없는 자유의 위대한 힘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오늘 또 어젯밤에 늦게 연락했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뭐 다른 뜻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이대로 버려둘 수는 없다. 사랑하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이 구역질나는 기생충을 우리의 법무부 장관으로는 도저히 모실 수 없다. 이러한 우리들의 결단 아래서 이래 모인 거 아닙니까? 정말 이제 우리 조금만 힘을 더 냅시다. 언론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에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유언론이 이 깜깜한 시대에 살아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어둠을 밝히는 자유언론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 갑시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경찰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부터 호소드렸습니다. 경찰관 여러분, 경호원 여러분, 과연 무엇을 우리는 지켜야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경호해야 되겠습니까? 저 빨갱이를 경호해야 되겠습니까? 저 기생충을 지켜줘야 되겠습니까? 그 범죄를 지켜줘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국민을 위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제 다 양심의 손을 잡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저 빨갱이, 저 기생충을 몰아내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같이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는 단순히 어떤 정당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정강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 목사님, 그리고 그 여러 기독교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아까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떠나서, 종파를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위대한 우리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두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뭉치는 것을 국회에서 모모한 유력 정치인들,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대통령이 감옥에 가도 한 번도 재판장에도 안 나오고 감옥에 면회 한 번 안 가고 돌아서서 욕하는 이 더럽고 비겁한 여의도의 배치들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양심의 소리,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우리 양심적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정치판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저 여의도에도 기생충이 많습니다. 빨갱이가 넘칩니다. 도둑놈이 넘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정치권을 대청소해야 됩니다. 이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한 위대한 투쟁에 함께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함께 합시다. 정당도 없고 종교도 없고 지역도 없고 남녀노소가 없이 우리 모두 뭉쳐서 위대한 빅텐트를 치고 투쟁 속에 김정과 투쟁하는 그 투쟁심, 그리고 문재인과 조국을, 이 기생충을 몰아내고 빨갱이를 이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몰아내는 그 위대한 국민적 각성과 단결과 그리고 투쟁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위대한 태극기 자유 통일을 이룩합시다, 여러분.